여러분, 상장하고 1년 만에 주가가 1000% 넘게 오른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20%가 폭락한다면 이건 기회일까요?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? 오늘 바로 이 뜨거운 기업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 클로봇의 아주 거대한 승부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클로봇, 이 회사 정말 대단했습니다. 상장하고 딱 1년 만에 주가가 무려 1100%, 1161%나 올랐으니까요. 시장의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죠. 그런데 2026년 4월에 갑자기 발표 하나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0%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죠. 과연 이 급락을 줍줍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신호일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로봇 회사라고 하면 막 공장에서 로봇 팔다리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클로봇은 좀 달라요. 이 회사는 로봇 하드웨어, 그러니까 로봇 몸체는 만들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그 로봇들이 아주 똑똑하게 또 서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뇌랑 신경망을 파는 회사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클로봇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로봇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죠.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넓은 물류창고에 A회사 로봇, B회사 로봇, C회사 로봇이 막 돌아다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착착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교통관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바로 클로봇의 핵심 기술력입니다. 클로봇의 기술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카멜레온과 크롬스입니다. 카멜레온은 말 그대로 어떤 로봇이든 상관없이 딱 설치만 하면 똑똑한 자율주행 로봇으로 변신시켜주고요. 크롬스는 서로 다른 회사 로봇들을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. 시장이 클로봇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? 바로 이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클로봇의 진짜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수익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. 클로봇의 사업은 크게 상품, 서비스,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보시면 상품은 다른 회사 로봇대다 파는 거고요. 서비스는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설치해주고 하는 일이에요. 당연히 원가율이 높고 마진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진짜 배기는 바로 이 솔루션 사업부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이 숫자 1.75%. 이게 바로 클로봇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핵심 기술, 솔루션 사업의 원가율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100만 원어치 팔면 원가는 17,500원밖에 안 들고 나머지 98만 원 이상이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. 정말 엄청난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현실을 딱 봐야 돼요.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남는 사업이 있는데도 아직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. 대부분의 매출은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회사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솔루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주가를 한 번에 20%나 끌어내린 그 사건이 터집니다. 클로봇이 무려 2천억 원의 자금을 모으겠다. 바로 유상증자를 발표한 건데요. 아니, 회사가 돈을 확보한다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했을까요? 유상증자,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회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여러분, 저희가 주식을 새로 찍어낼 건데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기회를 드릴 테니 저희한테 투자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. 회사는 돈이 생겨서 좋지만 전체 주식 숫자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 내용입니다.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 때문에 전체 주식수가 약 22%나 늘어나게 돼요. 자, 큰 피자 한 판을 여럿이 나눠 먹는데 갑자기 조각을 더 많이 내면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겠죠? 그거랑 똑같습니다.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는 거예요. 게다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25%나 싸게 파니까 기존 주가도 당연히 그쪽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다면 클로봇은 이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네, 여기 보시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. 자금의 81%, 대부분을 딱 한 군데 쓰는데요. 바로 DLS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DLS,
바로 두산그룹의 물류 자동화 전문 회사입니다. 클로봇이 소프트웨어, 즉 두뇌의 강점이 있다면 DLS는 실제 물류 창고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장비를 넣어서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 노하우와 시스템 구축 능력을 가진 회사인 거죠. 자, 이제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? 클로봇이 이걸 스스로 챕터 2라고 부르는데요.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DLS의 현장 경험을 합쳐서 고객이 물류창고 자동화해주세요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. 계획은 정말 멋진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이 엄청난 베팅에는 그만큼 아주 큰 리스크가 따라붙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. 인수 대상인 DLS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가진 자산보다 빚이 470억이나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거든요. 클로봇은 자기 회사 전체 자본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끌어와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. 결국 투자자들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만 합니다. 클로봇의 이번 결정이 회사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을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인가? 아니면 무리한 인수로 인해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될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인가? 네, 이 슬라이드가 클로봇 투자의 핵심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 같은 대기업의 로봇 생태계에 들어가고 마진 높은 소프트웨어 매출이 빵 터지는 종합 솔루션 회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고요.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당장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떠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걱정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? 클로봇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진짜 돈을 버는 사업인 솔루션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에서 40% 이상으로 의미 있게 늘어나는지. 둘째, DLS 인수가 진짜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는지. 셋째, 계속되던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서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2026년 8월 이후에 시장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 추적하시면 클로봇의 방향을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클로봇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. 앞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, 즉 OS가 돼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아직 그 OS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지는 않은 단계라는 거죠. 과연 이번 거대한 승부수는 클로봇을 로봇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로 만들까요? 아니면 승자의 저주로 기록될까요? 그 흥미진진한 결과는 이제 시장의 대답에 달려있을 겁니다.